코로나가 막 시작될 쯤 삼전 주식 제일 먼저 샀다가 너무 일찍 팔아버린 저에게 삼성전자 주식 들고 있는 제 친구가요. 볼 때마다 계속 야 삼성전자 오늘도 올라 라고 하면 저는 또 고민에 빠지죠. 과연 지금이라도 다시 제2의 동학개미운동 행렬에 올라탈 것인가? 그때는 안 오른다고 걱정했는데 지금은 너무 올라서 걱정입니다. 그때보다 거의 2배 오른 주가. 자, 어떤 흐름을 앞으로 보일지, 지금 사도 괜찮을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죠. 삼성의 시가총액 494조의 코스피 시총 1등이 되기까지는 가전에서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다시 반도체까지 성장 동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매출 구성을 봤더니 아직 매출의 큰 비중이 IM 부문에서 오고 있긴 하지만요. 반도체가 2016년 기준으로 비중을 확 키운 걸 볼 수가 있죠. 이재용 부회장님이 2019년 이런 말씀을 하셨죠.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세계 1위 하겠다고요. 여기에만 133조 투자를 약속하면서 다음 성장 동력은 시스템 반도체로 잡은 상태입니다. 삼성이 처음 반도체에 발을 뗀 건 1974년 이건희 회장님 시절이었습니다. 파산한 한국 반도체를 인수했는데 아니 TV도 못 만드는데 웬 반도체냐 하면서 회사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았다고 해요. 그때 이건희 회장님이 하셨던 말씀, 한국은 자원이 부족해서 선진국과 경쟁하려면 머리를 써야 한다. 자, 이렇게 시작한 게 지금도 삼성전자의 든든한 캐시카우가 되어주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었습니다. 83년 선진국과 5년 넘는 격차로 메모리 사업에 진출한 지 약 7년 만에 세계 최초 기록을 끌어내면서 메모리 1위의 초석을 다졌죠. 이건희 회장님 본인이 최적의 투자 시기 결정이 피말리는 고통이라고 할 정도로 과감한 투자 덕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램버스 디램에 올인하던 시절 DDR 디램도 같이 만들어서 시장에 램버스 디램이 외면받던 순간 이 DDR 디램을 손에 들고 위기를 넘겼고요. 치킨 게임 끝에 결국 디램 5위 독일의 키본다, 업계 3위의 일본의 LP다가 무너지는 순간이 오고 말았으니 자, 이건희 회장님 본인이 최적의 투자 시기 결정이 피말리는 고통이라고 하셨지만 그 덕에 지금의 1등 자리를 지켜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용 체제로 들어선 삼성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 아무리 삼성이라지만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스마트폰도 1등,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1등, 가전에서도 1등을 해봤지만 아직 1등을 못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거든요. 2019년 기준 시스템 반도체 비중이 전체 반도체의 약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5G, 인공지능 등 빅데이터의 시대가 오면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도 하죠. 삼성은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라도 이 시장을 놓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 시장은 이미 미국 회사들이 1등하고 있는 분야죠. 인텔, 퀄컴 같은 회사들이요. 자, 엔비디아의 ARM 인수, AMD의 자일링스 인수 등 작년 한 해 인수합병 규모가 100조에 달할 정도로 빅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두뇌 역할을 하는 팹리스 시장에서 왕좌 다툼이 치열한 상황에서 삼성이 택한 전략이 팹리스의 설계도를 받아서 대신 생산해주는 파운드리라는 건 어쩌면 삼성만의 생존 전략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자, 그렇다고 대신 생산만 해주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9 같은 독자 AP도 개발하고 있죠.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가 우린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팹리스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삼성을 의식한 문구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모든 게 타이밍이라고 하셨던 이건희 회장님의 선택은 삼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게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스템 반도체로의 새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이재용 회장 체제에서의 전망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매출 1등 공신 디램 시장이 슈퍼사이클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영향으로 IT 기기 판매량이 늘고 서버 투자가 재개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DDR4의 뒤를 잇는 DDR5가 4세대 규격으로 정해지면서 인텔, AMD CPU의 발매에 맞춰서 DDR5 램 수요도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같은 대표적인 서버 업체들이 이미 서버용 D램 물량을 일찌감치 찜해놨다고 하고요. 첫 번째 슈퍼사이클은 추억의 윈도우 95가 개발됐을 때 왔고, 두 번째 슈퍼사이클은 알파9의 등장으로 서버 투자가 급증해서 왔다면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 슈퍼사이클이 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많은 상태입니다. 증권사들도 너도나도 슈퍼사이클을 호재로 삼고 있고요. 자, 여기에 경쟁자 마이크론이 정전사고를 겪었죠. D램 공급에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 당분간 메이드 인 코리아 두 제품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이 D램에 EUV 기술을 도입하면서 1위 자리를 더 굳히고 있다는 것도 기분 좋은 소식이고요. 파운드리 쪽도 비슷합니다. 삼성이나 TSMC에 주문을 넣으면요,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바빠서 정말
정말 공장들도 풀가동이라고 하네요. 퀄컴, 엔비디아, IBM까지 TSMC 대신 삼성 손을 잡으면서 올해 해외 매출 비중이 더 늘어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 3나노 공정을 놓고 TSMC와 하고 있는 경쟁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삼성이 치고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결국 이 미세 공정의 핵심은 게이트를 통해서 전압을 가했을 때 이 채널이 닿는 면적을 넓히는 이슈죠. 삼성은 3나노 공정으로 가기 위해서 기존의 핀팻을 넘어서 바로 GAA로 가는 걸 택했고요. TSMC는 템포 조절하면서 삼성보다 1년 정도 늦게 GAA로 넘어가는 걸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띄운 셈이죠. 자, 아마 이재용 부회장도 고뇌가 깊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성공한다면 TSMC를 제치고 먼저 3나노 공정에 진출하는 셈이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삼성은 시스템 반도체 칩셋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직접 개발한 엑소노스 9은요, 인공지능 연산 속도를 7배나 향상시켰다고 하는데 우리 뇌처럼 인공지능 연산을 수행하는 신경망 처리 장치를 탑재를 했죠. 아직 전략 스마트폰에는 퀄컴 AP를 탑재하고 있다 보니까 자체 개발하고도 퀄컴 못 따라간다는 쓴소리도 나오지만요. 그럼에도 칩셋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앞으로의 활용도 때문입니다. 그냥 스마트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율주행 등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시장이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오토라는 자동차용 AP를 이미 출시를 했고요. 아우디의 공급도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인공지능 개발자를 10년 동안 2,000명 뽑아서 AI 반도체 기술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요즘 종종 삼성은 전기차 안 할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 2016년 전장 음향 기업 하만을 구조나들여 인수한 이유도 하만이 가지고 있는 B2B 네트워킹을 흡수하기 위해서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삼성 SDI가 전기차 배터리 사업하고 있고 삼성과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해서 미래 사업 협업을 약속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칩셋을 활용해 삼성이 미래차 시장에서 언제 존재감을 높일지 모를 일입니다. 뭐가 됐든 메모리, 스마트폰, OLED, TV 등 다방면에서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시스템 반도체 자체가 기존 사업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숨을 고르고 주위를 둘러보면 LG는 전장 회사에 데이터 분석 회사를 인수하고 현대자동차는 로봇 회사를 인수하는 등 정말 신성장 동력 찾기에 몰두하고 있잖아요. 업종 간의 경계도 허물며 기술을 삼키는 글로벌 기업들의 속식 계속되다 보니까 삼성도 안심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이 예전부터 그리고 있는 또 하나의 빅픽처가 있죠. 바로 통신입니다. 2019년 4분기 기준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 1위는 31.2%의 화웨이, 2위가 에릭슨, 3위가 노키아, 4위가 15%를 차지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은 3G에서 LTE로 전환했을 때인 2000년대 후반 물량 공세, 저가로 밀고 나오는 중국 회사 화웨이에게 통신 장비 시장에서 뒤처진 경험이 있죠. 화웨이가 통신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이유도 그때 일찍 시장을 장악해서고요. 그래서인지 2011년부터 5G 연구 조직을 세워 직접 챙기던 이재용 부회장이 2018년에는 아예 미래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통신을 언급하기도 했었죠. 작년에는 마침내 미국 1위 통신사인 버라이존의 5G 통신 장비 계약 8조 원어치를 따냈다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실 통신 장비 시장은 계약 규모가 크고 긴데다가 미중 무역 분쟁으로 미국뿐 아니라 유럽, 캐나다, 호주, 인도 모두 화웨이를 약간 꺼리고 있는 분위기여서 큰 기회가 열린 셈이죠. 5G 같은 경우는 사실 단순히 네트워크 구축하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발전이 필요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이라는 점에서 삼성이 가진 반도체 역량도 빛을 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희 회장 시절 반도체가 삼성을 키웠다면 이재용 부회장 시대에는 통신이 삼성을 도약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이재용 부회장님이 미래 신기술에 생존이 달렸다고 하시면서 5G 점유율은 20% 채울 걸 약속을 하고 벌써 6G 둘러보신다는데 이것도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물론 생각한 대로 모든 상황이 흘러가 준다면야 이렇게 저희가 고민하고 있을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올라가다가 횡보하는 데는 여러 고민이 녹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10조 3천억 원에 인수를 했죠. 삼성 낸드 사업부 시장 점유율이 2016년 42%에서 2020년 3분기 35%까지 내려오는 동안 인텔은 2에서 9%로 올랐습니다. 삼성이 낸드 시장 안에서 이것저것 다 조금씩 했다면 인텔은 엔터프라이즈 SSD 점유율이 82%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절대적이죠. 자, 이 시장 성장률이 연평균 46%인 걸 보면 결국 인텔은 성장 속도가 빠른 사업에만 집중했다는 것이고요. 중국 정부의 반도체
반도체 굴기야 뭐 기술로 어떻게 눌러보면 된다지만 인텔과 SK 하이닉스의 연합은 충분히 긴장할 만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운드리는 투자가 관건이죠. 당장 올해 예상되는 TSMC의 투자액 삼성의 2배입니다. 2021년 200억 달러, 우리 돈 21조 7천억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작년에 18조 5천억을 했는데 약 3조를 더 쓰겠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12조를 쓴다고 했으니까 투자액 자체가 좀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죠. EUV 공정기계 같은 경우는 한 대에 2천억에 달하는 고가 장비인데다가 만드는 곳이 아직 한 곳밖에 없어서 이 장비 사는 과정에서부터 경쟁이다 보니까 코로나 와중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까지 날아가기도 했죠. 삼성전자가 모바일부터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칩 설계까지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라는 점은 삼성전자의 위험 요인이면서 동시에 기회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TSMC는 파운드리만 하고 퀄컴은 팹리스만 하니까요. 이 삼성전자는 직접 설계한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고 또 생산한 칩을 자사 스마트폰에 탑재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쥐고 어떻게 줄다리기를 해나갈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한 가지 더 걱정스러운 건 지금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코스피 3,000 돌파로 역대 신고가를 써가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는 개인 최대 매수 종목입니다. 가계 금융자산 중 주식 펀드 비중이 거의 20%에 가까워진 시대, 2019년 말보다 130조가 늘어난 지금, 저금리의 부동산 투자 요건도 만만치 않고 다들 주식으로 몰려오다 보니 삼성은 그냥 믿고 사도 돼, 이런 심리로 막대한 유동성이 몰리고 있죠. 자, 그게 삼성전자의 주가를 떠받친 측면도 없지 않을 텐데요. 유동성이 지금처럼만 유지된다면 사실 베스트겠지만요. 금리가 올라 유동성이 줄어들거나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신호만 와도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의 괴리가 계속되다 보면 다시 주식을 살 사람이 없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고요. 전 세계가 눈치 게임 중인 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94조, TSMC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 1위 시가총액 581조를 자랑합니다. 퀄컴의 시가총액은 192조고요. 파운드리에서는 TSMC와 경쟁하고 팹리스에서는 퀄컴과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 삼성. 글로벌 반도체 1위까지 넘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 첫 직장이 삼성이라서 저는 삼성전자에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기업 간의 경쟁이자 나라의 자존심 걸린 경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대기업이니까요. 결국 앞으로 삼성전자를 더 달리게 하는 힘은 저나 여러분 같은 동학개미에게서도 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삼성전자의 펀더멘털 얼마나 탄탄하다고 보시나요? 삼성전자 주식 갖고 계신 분 계실까요? 의견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실적이 발표되는 걸 한번 지켜보고 결정해봐도 늦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